2시간 전에 마감했지만 유튜브 사정상 이제서야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된 트레이더가 늦게라도 전해드리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 영상 세 번째 녹화네요. 유튜브 플랫폼이 가끔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걸 불가항력이라고 하나 봅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바로 시황 들어갑니다. 어제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죠. 그리고 시장은 장중 약세를 모두 극복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적지 않게 상승한 상태인데요. 유럽도 장중에 독일 닥스 지수가 15,000선을 깨기도 했었고요. 15,000선을 깨고 내려간 과정이나 반등한 과정이나 또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휴일을 마친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많이 기대되었지요. 하지만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자,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본 글로벌 마켓 리뷰 그리고 전략 지시 갑니다. 아시아 세션은 생략하고 바로 유럽 세션 갈게요. 우선 유럽 세션 시작 전에 미국 지수 선물은 계속 약세였습니다. 어제 종가 저가로 밀린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반등 다운 반등 없이 줄줄 밀려내렸는데요. 유럽 지수도 미국 지수 선물이 밀리니까 갭 다운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반등 제대로 못하고 밀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바메이스 FOMC 의사로 공개해서 테이퍼링 관련 발언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 이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을 놓고 일단은 롱포를 계속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도 같이 증가를 했고요. 그렇게 지수가 흘러내리는 도중 이 오후 5시에 ECB에서 그 금융 안정성 리포트가 공개됐어요. 근데 이게 1년에 딱 2번 공개되는 리포트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지 않아도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었진지라 내용이 별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지수를 아래로 더 밀었어요. 게다가 6시 40분에는 독일 10년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무려 마이너스 0.09%의 낙찰이 됐습니다. 이제 제로금리가 코앞에 다가간 거예요. 물론 그 국채 입찰 이후에는 더 이상 채권이 밀리지 않았고 또 미국장 오픈할 때까지 채권이 반등을 했는데 추세적 반등은 아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리 상승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메인은 오늘 그 시장 하락이 FOMC 경계감 그리고 그 유럽 10년 국채 약세 이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보탤 게 있네요. 미국 본장 시작 이후 유럽 시장은 1시간 동안 더 아래로 밀었는데 오늘 나스닥은 FOMC 의사록 발표 전부터 그래도 꾸준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1.5%를 밀어서 장 시작 전에 전산장에서 그렇게 밀어서 갭 다운이 나왔는데 그걸 뭐 거의 보합까지 말아 올렸으니까 나스닥이 FOMC 때문에 올랐다고 할 수는 없죠. 오히려 기술적 분석상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에서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현물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또 갭 다운 나온 종목들에 대한 숏 커버링이 나와서 오른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미국 본장 시작하고도 1시간을 더 밀면서 닥스가 15,000포인트를 깨요. 이 깨는 과정이 누가 집어던져서 깬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차원에서의 눌림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투매가 나온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상승폭을 다 감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럽도 약간 상승이 버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커머디티들 보면 오늘 구리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구리 하락은 저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냥 위험자산 랠리에 대한 템포 조절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구리를 숏할 생각 전혀 없어요. 커머디티 특성상 이 대추세와 역행한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있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이 커머디티가 크게 빠지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봐요. 또 하나 기름이 하락한 것은 이란 핵 합의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뭐 여기에다가 이제 커머디티들이 단체로 빠따를 맞아서 함께 내렸다. 그래서 3% 넘는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세션에서 비트코인이 참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세션 초반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뭐 그 전부터 밀린 거야 치고 이더리움이라는 게 이제 무려 40% 마이너스 40%를 찍었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이 크립토 시장에서 1세대가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그다음 2세대를 이더리움이라고 하는데 물론 3세대는 뭐 이른바 잡코인들, 알트코인들 많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일론 머스크 헛소리를 하지 않나 또 중국에서 인민은행에서 또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이더리움만큼은 그래도 뭔가 이제 재료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단점들을 이더리움은 많이 해결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른바 플랫폼 통화로서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고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논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다 같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이더리움이 나중에 많이 반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이너스 40%의 일중 변동성을 지니는 게 과연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까 하라는 의구심이죠. 그래서 오늘 크립토들이 하락할 때 골드가 오버슈팅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장중에 1891.3달러까지 올랐는데,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골드가 다시 밀리긴 해요. 근데 저는 의사록 공개 이후에 골드가 밀린 거는 달러 강세 때문이 아니라 크립토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골드가 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세션 정리하면 커머디티들을 포함해서 그동안 달렸던 경기 민감주가 조정을 보이면서 리스크 오프가 순식간에 나타났고, FOMC 전부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또 FOMC 이후에도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것, 그러니까 달러가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 것, 이런 것 또한 리스크 오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속적일까요? 그거는 이제 총평 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대망이 미국 세션 갑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미국 시장은 폭락은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S&P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나스닥이 시장 하락을 방어해 줄 것 같아요. 어제 FOMC 이전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었는데, 보통 그런 개파락이 나오면 단기적인 반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반등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장 변동성 안 죽었어요. 물론 FOMC 이벤트가 있어서 변동성이 죽지 않는 것이 이해되긴 합니다만, 문제는 FOMC 이벤트 이후에도 변동성이 딱 고점 찍고 밀릴 자리까지만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FOMC 의사록 공개였는데, 사실 제 기준에서는 내용이 별거 없었다고 보거든요. 뭐 테이퍼링 언제 할 거냐에 대한 힌트, 그리고 인플레이션 슈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 영감님들의 생각, 뭐 이런 정도가 이제는 페드 그 의사록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 세런도 뉴스라고 해서 의사록 공개 이후에 시장이 잠깐 눌리긴 해요. 그런데 나스닥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계속 받쳤죠. 특히 어제 나스닥 파워미터가 간만에 8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FOMC 이사록 발표 이후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강세였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수할 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혹은 또 대량의 커버링이 나오거나 뭐 신규 매수가 집행될 때 나온 현상인데, 저는 이 기술주들, 그러니까 성장주들에 대한 오버솔드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기술주들이 막 급락 나오기 힘들다,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좀 볼게요. 이 갭다운 나온 성장주들이 상당량 아래 꼬리들을 말고 올라왔어요. 반면에 은행주를 포함한 경기 민감주들은 물론 아래 꼬리 달 건 있어요. 근데 오후장에 아래 꼬리를 달았지 장 초반에는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성장주들이 이제는 좀 살아나고 경기 민감주들이 좀 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거래일이 지금 이틀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봉 완성일이 별일 없으면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봉 음봉의 위치가 어디냐, 이게 문제지 주봉을 다시 다 위로 당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숏 포지션을 유지하되 이게 급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저는 내재 변동성이 상승이 약간 고민됩니다. S&P 지수가 다시 4060대까지 밀리게 되면 저는 변동성 지수가 아주 쉽게 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요. 어제 롤링다운 하느냐 마느냐의 자리에 와서 엄청 스트레스를 줬는데, 이 길 S&P 지수가 전일 저점을 하회한다면 닥치고 롤링다운 해야죠. 참고로 이 롤링다운이란 것은 풋옵션 매도 4050을 한 것을 3950으로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물 매도는 그대로 두고 풋 매도 4050을 손절매하고 수량을 뭐 늘리든지 줄이든지 해서 풋 3950으로 내려서 매도를 하는 건데, 변동성이 하락한다면 롤링다운을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풋 매도를 더 늘릴 거고요. 하지만 변동성이 증가 국면이라면 풋 매도를 줄여서 행사가를 낮춰서 매도를 할 것입니다. FOMC에 대한 해석은 다른 분들이 참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시장 해석을 하면 미국 시장이 꺾인 건 아니다. 매수세는 살아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번 주는 몰라도 다음 주에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 숏 포지션은 이번 주 중으로 청산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은 한국물 ETF인 그 EWI 매도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여전히 상승 모멘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저는 금요일 이후에는 매도를 치울 생각입니다. 해외 시장 또한 시장이 그 폭락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만 그 해외 시장 그 S&P 매도도 금요일까지만 들고 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계속 문제가 생겨서 늦게 올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양해를 구할게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